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사책 제51호입니다. 내용은 재연설비 이야기 20번째, 과업 6번째, 계단실 꿀뚝효과 사례 검토 2번째, 또 계단실 재연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 또 기출문제 살펴보기. 그리고 이번에 예고된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 보기 2번째로 해봤습니다. 오늘 또 계단실 재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연을 부속실 재연으로 많이 약해서 불러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계단실 재연 또는 특별 피난 계단 재연으로 변경해 불러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대해 영상 제작을 위해서 반복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화재 안전 기준의 주체는 부속실이 아니라 계단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속실 단독 재연을 주로 실시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연설비 역사에서 아주 귀중한 시행착오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부속실 단독 재연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50보에서 인용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굳어진 이유는 지난 49보에서 계단실 정상 꿀뚝 효과 시에 계단실의 1층 피난문이 개방되었을 때에 계단실 내부 기압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계단실 옥상층의 피난문이 개방되었을 때, 즉 옥상으로 피난하기 위해서 그 문이 개방되었을 때 1층은 닫혀 있다 생각하고, 그때 계단실 기압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외의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다음 두 번째는 근본에 행정 예고된 특별 피난 계단 재연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50보에서 간단히 훑어보았습니다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 추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상 꿀뚝 효과 시 계단실 옥상의 피난문, 옥상으로 나가는 피난문이죠. 그것이 개방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상시 정상 꿀뚝 효과가 심한 때에 옥상 그 피난 공간으로 나가는 그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계단실 전체적인 기압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를 들어서 알아봅니다. 이런 얘기는 기술사 예상 문제로도 가능한 문제라서 예상 문제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층 건축물에서 정상 꿀뚝 효과가 심한 상태일 때 옥상으로 계단실 피난문이 개방되면은 계단실 전체에서 어떤 기압 변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답. 겨울철 고층 건축물에서 계단실에서 내외 기온 차로 인하여 정상 꿀뚝 효과가 발생하고 있을 때에 옥상에 있는 계단실 피난문이 개방되면은 계단실 기압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실 높이 120m, 지난 49보에서 본 예와 같은 예입니다. 외기 0도씨, 내기 20도씨인 경우에 재연을 하지 않고
계단실 피난문과 창문이 닫혀 있을 때 굴뚝 효과 현상은 중성면 위치를 중앙에 맨 중앙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층, 최하층, 40층, 그 다음에 1층 여기서의 압력은 40층은 52파스칼, 1층은 마이너스 52파스칼 이렇게 된다고 지난 49부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때 옥상 40층에 있는 옥상 출입문이 열리면은 계단실 40층 기압이 대기압으로 바뀐다. 즉 차압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는 중성면이 40층이 인접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성면이라는 말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은 면입니다. 그리하여 40층에서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직 통로의 압력, 계단실의 압력이 높이에 비례해서 낮아지죠. 그 낮아지는 정도가 이제 1m에 0.867 파스칼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1층에는 마이너스 104 파스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음압이죠. 그래서 즉 정상의 굴뚝 효과, 모든 출입문이 닫혀 있을 때는 위층은 52파스칼, 아래층은 마이너스 52파스칼이지만은 위에 옥상으로 피난하는 문을 덜컥 열었다 하면은 1층이 마이너스 104파스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속실 단독 재현 중에 옥상으로 나가는 피난문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49부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굴뚝 효과가 그렇게 심한 때에 계단실이 밀폐되어 있다면은 아래와 같이 된다고 했지요. 즉 재현을 하지 않을 때는 플러스 52, 40층이 1층은 마이너스 52파스칼이 된다고 했는데 재현 설비가 가동되면은 1층이 50파스칼이 되어서 굴뚝 효과에 의해서 40층은 154파스칼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에 40층이 154인 상태다. 그런데 옥상으로 나가는 피난문이 활짝 개방되어 버렸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계단실이 별도 긋기가 없는 상태이고 각 부속실에서 누설 때는 풍량뿐인데 이것을 누설 때는 풍량을 무시해 버리고 생각해 보면은 40층이 대기압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 되고,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굴뚝 효과에 의해서 압력이 쫙 낮아져서 마이너스 1층은 마이너스 104 파스칼 수준으로 된다고 보면은 이론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즉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죠. 이 차압이 1층 계단실 문에 음압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1층 화재가 발생됐다, 저층 화재가 발생됐다 하면은 그 화재실에서 피난하는 사람이 출입문을 일부러 닫아주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닫히지 못할 것이고, 거실의 화염은 계단실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상상이 되는군요. 더운 연기가 유입된 계단실은 더욱 온도가 올라가서 빠른 상승 기류가 형성될 것이고, 중성면은 상당히 아래층으로 하강하겠지만 굴뚝 효과는 더욱 강해져서 그 따라서 옥상층 기압이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피난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계단실은 열연기 지옥으로 될 것입니다. 만약 이때 계단실에 피난 중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018년 국감장에서 이진복 국회의원이 한 이 말이 생각납니다. 이 세이프 코리아 간행물에 나온 비상대피 안내 자료 그 PPT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비상구로 피난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요. 저도 아파트를 보고 있지만은 보면 비상구로 전부 대피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피하면 다 죽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계단실은 외부 출입문, 피난문 개방에 상관없이 개방할 때나 개방 안 할 때나 항상 일정한 계합 유지가 되어주는 재현 설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봤던 기출문제 소방기술사 101회 25점짜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상당히 알고 있는 분이 출제한 것으로 추측됐는데 지난 40보, 43보, 44보 또 45보까지도 있군요. 45보에 이어서 이번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재현설비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인자와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에 규정된 극기가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고려해야 될 인자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점이죠.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은 지난 시간에 40부에서는 방염풍속을 고려해보자. 유입공기 배출에 대해서 고려해보자. 또 꿀뚝효과라는 말이 빠져있다. 이 정도로 했죠. 43부에서는 안정적인 보충량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50보에서의 그 이진복 국회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아래층에 열면은 위층은 바람이 안 나온다.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이거는 지금 화재 안전 기준이 전층을 막 불이 났다고 가정한 화재 안전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설계는 2개 층만 또는 1개 층만 이렇게 이제 그 불이 났다고 가정해 놓고서는 급기는 전층을 불이 났다는 것처럼 모든 곳이 차압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비를 갖춰 놓으면은 문을 좀 더 열어버리면은 1층에 문 열어버리면 위층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래 바꿀 게 아니라 기준을 화재층 부분만을 재현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퀀스를 바꿔버리면 아주 간단히 되는 일인데 이거가 바뀌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제 안 됩니다. 이미 해놓은 것을 바꾼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지금까지 잘못된 거를 이제 고쳐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언제까지 그냥 묻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또 길게 했습니다. 44보에서는 과압 발생이 꿀뚝 효과에 의해서도 생기고 유입공기 배출이 그게 너무 심해도 또 거실 출입문을 잡아당기니까 또 출입문 개방에 힘이 생긴다. 그것도 고려하도록 화재 안전 기준에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계단실 출입문 쪽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나가는 문이 피난하고 난 뒤에 자동으로 닫혀주지 않으면은 그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닫히게 하려면은 현재 계단실 가압을 하지 않으면은 부속실을 50파스칼로 밀면은 계단 쪽으로 56톤으로 미는 꼴이 되어서 그것이 자동 폐쇄 장치는 37톤 정도 힘이 나오는데 닦일 수가 없죠. 그거를 또 계단실 가압을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했었고 45보에서는 자동차 급기 댐퍼의 리크 그거에 의한 과압의 우려를 고려해서 그것이 자동차
자극기電波 리크가 방화물의 리크보다 클 경우에는 과압 배출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45보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49보와 오늘 51보에서 발견한 새로운 문제점은 그리고 개선점은 문제점으로 먼저 얘기하면 정상 꿀뚝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계단실 출입문, 계단실 피난문 이것이 외부 출입문이 개방된다면은 1층에 피난문이 개방될 때는 고층부의 재현 이게 설비 가동 전에 2배에 달하는 하여튼 100파스칼 정도의 과압이 발생되어서 이때는 고층에 피난 곤란이 일어나지만 오늘 본 이때 옥상층 피난문이 개방되어 버린다면 1층에는 재현 가동 전에 2배에 달하는 음압이 발생된다. 마이너스 100파스칼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때 저층 화재가 발생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고층부에서는 뭔가 피난 계단으로 계단실로 피난자가 들어와 있었다면은 저층 피난 거실에서 피난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출입문을 계단실 출입문을 닫아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출입문이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혀줘야 되는데 그게 닫히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그 화재실에 화염이 이 계단실로 막 크게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그 이진복 국회의원이 하신 말 맞다나 고층에서 계단실로 대피하여 피난 중인 사람은 모두 죽일 수 있다는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별 피난 계단 재현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제45보에서 자동차 과압 조절형電波를 자동차 극기電波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지금 화재 안전기준에 반영된다는 얘기인데요. 제3조의 정의에서 자동차 과압 조절형 극기電波를 자동차 극기電波로 명칭을 변경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게 반영인데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상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배경 이유는 지난 2018년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 그電波가 과압 조절 기능이 없다는 때문이지 않습니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국내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재현 설비인 자동차압하고 과압 조절형 댐퍼 개발하셨죠? 네. 개발자께서도 이러한 문제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데 그동안 왜 수정을 하지 않으셨죠? 제가 1997년에부터 1999년까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006년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거를 한번 실험하고 검토를 해보자 해서 2006년에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회의하면서 사실은 실험을 하면 그때라도 바로 시정이 됐을 텐데 실험하지 않고 거수로 결정해서 사실은 자동차 과압 조절형電波가 과압이 되는 걸로 문제가 있는데 예. 다시 통과 그냥 네, 거수로 그렇게 통과시켰다 이거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11조에서 과압 방지 정치, 과압 방지 조치 이렇게 해서 재형구역에 과압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재형구역에 자동차 과압 조절형電波또는 과압 방지 장치를 다음과 고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해서 자동차 과압 조절형電波또는 하는 이 말이 삭제되어야 하겠죠. 이 자동차 과압 조절형電波가 과압 조절 기능이 없어서 자동차 극기電波로 이름이 바뀌었으면은 이것이 삭제돼야 맞지. 여기다가 지금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은 요 과압 요 부분만 지우는 걸로 해놨어요. 그렇다면은
어폐가 있죠. 과압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자동차 극기電파를 달든지 또는 과압 방지 조치를 하라. 그러면은 이것이 자동차 극기電파가 과압 배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이거 이 문구에 따르면은 뭐 법적인 책임은 하여튼 과압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걸 따라서 되는 줄 알았다, 과압 해소를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져서 지금에서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러한 취지로 잘못됐다 하는 의견을 이렇게 아래와 같이 보였습니다.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3조 9호에서 자동차 과압 조절은 극기電파가 자동차 극기電파로 명칭이 바뀐 것은 이電파가 과압 조절 기능, 과압을 배출하는 기능이 없어서입니다. 따라서 11조 본문에서 자동차 극기電파 또는 하는 말이 이제 삭제되고 제6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자동차 극기電파의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한 건데, 그것도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도 같이 삭제돼 줘야 되겠다. 즉 부속실의 거실 방향과 계단실 방향 두 방향이 방화문이 닫혔을 때 부속실의 방화문 등을 통한 부속실에서의 일정 기압을 유지할 때의 누설량이 처해 있는 자동차 극기電파의 누설량보다 작은 경우, 즉 극기電파에서 새 나오는 양이 방화문 틈으로 새 나가는 바람량보다 크면은 과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형 과압 방지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나 법규 관리하는 이 소방청 직원한테는 이것이 이해가 크게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 국감장에서 이진복 국회의원님의 소방기술사 및 소방청에 대한 무능력 질타가 생각납니다. 이 소방기술사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소방청도 사실은 능력도 안 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그대로 감고 있는 것 또한 저는 문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